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서 상처를 덜 받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답을 주고 경험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입니다. 기대는 줄었는데도 실망은 남아있고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했는데도 서운함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조차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이 스며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해받아야 할 것 같고 더 존중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질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착하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아무리 오래 함께한 관계라 해도 마음이 엇갈리는 날이 옵니다. 이때 문제는 상대방의 부족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품고 있던 기대일까요? 만약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아프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고대 중국의 철학자 순자는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며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오해하지 말라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커지고 믿음이 앞설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진다고 말입니다. 그의 철학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 속에는 노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단단한 현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를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그럴 거야라는 생각은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조용히 부담을 지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았습니다. 마음에만 맡기면 관계는 흔들리고 원칙과 거리가 없으면 결국 서로를 다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용기일까요? 나이 들면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헛된 기대를 정리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순자의 현실 철학을 통해 사람을 덜 믿는 법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마음, 그 조용한 자유의 시작을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대는 언제부터 상처가 되었을까?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일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관계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했고 그 기대가 어긋나더라도 다음엔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회복력이 아직 남아 있었고 관계를 다시 만들 시간도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점점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예전처럼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에 마음이 오래 머뭅니다. 이상하게도 기대는 줄었는데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 이유는 기대의 크기가 아니라 기대가 향하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기대는 미래를 향해 있었지만 지금의 기대는 과거와 관계의 축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함께 했는데 이 정도 세월이면 알 법도 한데라는 생각은 관계의 시간만큼이나 무겁게 쌓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번의 실망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마음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기대 안 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해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대는 욕심이라기보다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은 마지막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은 가장 쉽게 다칩니다.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수록 더 커지고 확인되지 않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상대는 그 기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상처를 키워갑니다. 이때의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키운 기대가 돌아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순자는 바로 이 지점을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선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자기 기준과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두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의 가능성을 함께 안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대는 상대를 믿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규정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대가 상처로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노년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걸어두었던 나의 기대가 아니었는지를 말입니다. 순자가 말한 인간의 본성 왜 사람은 실망시키는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은 몰랐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럴 줄은. 이 말 속에는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적어도 나에게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 믿음 자체가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기는 순간 이미 실망의 가능성도 함께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성악설을 오해합니다. 인간이 본래 악하다는 말로 받아들이지만 순자가 말한 핵심은 다릅니다. 그는 인간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사정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가 조금만 다른 선택을 해도 배신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망은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대와 현실이 어긋난 결과일 뿐입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욕망을 따라가며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뀐다고. 그러니 어제의 고마움이 오늘의 배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가 나만큼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 나만큼은이라는 기대가 가장 큰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실망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깊이가 쌓이면 사람도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각자의 본성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숨기던 욕망, 감정, 계산이 점점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을 타락이나 변심으로 해석하면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람을 실망시키는 존재로 보지 말고 사람을 원래 그런 존재로 보라고. 이 관점은 차갑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누군가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왜 저 사람은 이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답게 행동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실망은 비난으로 번지지 않고 이해로 멈춥니다.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받아들이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순자의 철학은 사람을 덜 믿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현실 위에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실망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실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기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관계를 떠올려 보면 낯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은 대개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오고 오래 기억에 남는 서운함도 늘 익숙한 얼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함께 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줄 거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마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합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기대는 사랑에서 요구로 바뀝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길 기대합니다. 오래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내 마음의 결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가까울수록 각자의 삶은 더 복잡해지고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순자는 이 지점을 아주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는 관계의 친밀함이 이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친밀함은 기대를 키우고 그 기대는 쉽게 실망으로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기대를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대에 맞지 않는 모든 선택이 무관심처럼 느껴지고 배려 없는 태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선명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줄어들수록 관계 하나하나에 실리는 무게는 커집니다. 예전에는 일, 사람, 바쁨 속에서 흘려보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며칠씩 생각나고 잠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지만 순자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로 상대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대를 더 가까운 곳에 집중시킨 것인지를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마음은 인간적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쌓일 때 생깁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오해가 되고 오해는 서운함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힘들다고. 하지만 순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가까운 관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대가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기대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방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단단한 평온이 남게 됩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다. 순자가 본 관계의 본질. 우리는 흔히 기대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생각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어긋났을 때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사랑하니까 서운한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순자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는 기대를 미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는 관계를 망치는 가장 흔한 착각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바람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춰 반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기대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면 기대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커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순자는 관계를 감정으로 유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은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순자는 예의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형식이나 격식으로 오해하지만 순자에게 예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였습니다.
얘는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을지를 정해두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함으로써 관계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구조를 생략합니다. 사이가 이런데 무슨 선이 필요해라고 말하며 기대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한쪽의 마음이 조금만 어긋나도 서운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순자는 관계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감정의 깊이보다 기준의 분명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이 통찰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바꾸는데 쓸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기대를 줄이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는지보다 무엇을 바라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상대는 갑자기 더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망시킬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요구가 사라지면서 관계는 더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순자가 말한 관계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기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오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솔직해질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솔직해져도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도 괜찮을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젊을 때보다 훨씬 솔직해졌다고 느낍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며 마음에 없는 말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솔직해질수록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오히려 거리가 생깁니다. 이 모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솔직함을 진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른 감정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이고 그게 곧 성숙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 생각에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감정은 진실일 수는 있어도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순간의 반응이고 그 반응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관계를 생각한 행동이라기보다 마음의 부담을 상대에게 넘기는 일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은 그대로 두면 흘러넘치기 쉽고 그 넘침이 관계를 망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장치로 예리를 강조했습니다. 예란 솔직하지 말라는 규칙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기준입니다.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고 모든 감정을 표현할 의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솔직함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이유로 감정의 여과 장치를 스스로 걷어내버립니다. 그 결과 상대는 우리의 솔직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지금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관계는 점점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솔직함이 관계를 깊게 하는 대신 경계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쓰는 시점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관계를 살피는 능력일 수 있다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의 관계는 많지 않고 한번 틀어진 마음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데 있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솔직함을 조금 덜어내면 거짓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 남습니다. 그 여백 덕분에 관계는 숨을 쉬고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순자가 말한 감정 절제의 철학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먼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정없이 살라는 말인가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일처럼 느껴지고 관계를 포기하는 태도처럼 오해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는 관계의 온기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대를 줄인다는 말이 더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순자가 말한 기대 내려놓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성숙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관계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마음이 기대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대를 버리라는 말은 곧 관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순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에 오히려 기대라는 불안정한 감정 위에 관계를 올려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기대는 상대의 마음 상태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출렁이게 만듭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이때 관계의 중심은 나도 상대도 아닌 기대 충족 여부가 됩니다. 순자는 이런 구조를 경계했습니다. 관계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대가 아니라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이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가 아니라 무엇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이 기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서운해질 때마다 마음을 소모할 만큼의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서운함이 며칠을 흔들고 한 번의 실망이 관계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관계는 의외로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요구가 사라지면 상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고마움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되고 배려는 당연한 몫이 아니라 감사할 일로 남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드니 관계에 남는 감정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순자가 말한 냉정함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과열로 관계를 망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 결과 관계는 차가워지는 대신 훨씬 안정된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덜 흔들리는 평온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재배치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힘든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불편한 인연은 끊어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실제로 노년의 관계에 관한 조언에는 정리, 단절, 거리 두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어떤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이 과연 평온으로 가는 길일까요? 순자는 이 질문에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순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놓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흑백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유지하거나 끊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마다 알맞은 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배치의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거리에서 같은 기대와 같은 무게로 대할 필요는 없다는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관계를 비슷한 무게로 안고 살아갑니다. 친구, 동료, 가족, 지인 사이의 경계가 비교적 느슨합니다. 하지만 노년으로 갈수록 삶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에 실린 기대의 무게입니다. 중요한 몇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걸어두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순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노년의 관계는 선택과 배치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중심에 두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둡니다. 어떤 관계에는 정성을 쏟되 어떤 관계에는 예의만 남겨둡니다. 이 구분은 사랑의 크기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재배치란 차별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자리를 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끊어야 할 관계와 붙잡아야 할 관계 사이에는 사실 아주 넓은 중간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중간 지대에서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도 거리를 둘 수 있고 죄책감 없이 마음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바로 이 중간 지대를 지혜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편안해지는 순간은 누군가를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가 아니라 각 관계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했을 때 찾아옵니다. 기대를 많이 걸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예의만 남기고 마음을 써야 할 사람에게는 조용히 정성을 쏟습니다. 이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관계는 덜 흔들리고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결국 순자가 말하는 노년의 관계 철학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맞는 거리로 관계를 다시 배치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조용한 구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내려놓아야 할 것,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걱정이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관계가 너무 메말라지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순자의 철학은 내려놓음과 포기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야 할 것도 있다고.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은근히 바라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길 바라고 최소한의 고마움은 표현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충족되기보다 어긋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순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정은 요구할수록 멀어지는 감정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금세 서운함과 비교로 흐릅니다.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계산은 관계를 거래로 바꿉니다. 순자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계산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는 순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는 이해받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마음이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자는 이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순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고.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예의입니다. 예의는 감정이 식어도 남아있는 관계의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태도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은 거리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이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옵니다. 순자가 말한 거리는 관계를 끊기 위한 벽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이 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계를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자기 존엄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 나를 낮추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순자의 철학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되 나 자신에 대한 기준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질 때 인간관계는 더 이상 마음을 소모시키는 전장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조용한 구조가 됩니다. 내려놓음과 지킴의 균형, 바로 그 지점에 순자가 말한 현실적인 평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대 없는 관계가 주는 뜻밖의 평온.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반응입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를 걸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잘하지 않고 실망이 없으니 마음은 훨씬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삭막해질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가 사라진 자리에는 관찰이 남고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해가 들어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라는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경쟁이나 시험이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순자의 현실 철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관계의 구조를 바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기대 없는 관계는 무관심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마음이 출렁이지 않으니 작은 배려에도 오히려 더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했던 것이 선물이 되고 요구였던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노년의 평온은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흔들리게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나를 맡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기대 없는 관계는 외로움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외로움을 덜어냅니다. 왜 나를 몰라줄까라는 질문이 사라지면 혼자 있는 시간도 덜 쓸쓸해집니다. 관계가 줄어서가 아니라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순자의 철학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기대를 관리하라는 것.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 이 선택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이 쌓일수록 삶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기대 없는 관계가 주는 평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갑니다. 하루 이틀의 위안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덜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정감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고 관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마음이 편해진 이유는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남는 것들. 우리는 평생 사람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했고 이해받고 싶다는 바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늘 기쁨과 함께 상처를 데려왔고 우리는 그 사이를 오가며 나이를 먹어왔습니다. 젊을 때는 그 상처를 성장이라 불렀고 중년에는 책임이라 여겼으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감당해야 할 숙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끝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묻게 됩니다. 정말로 이만큼 아파야만 했을까? 이만큼 흔들려야만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순자의 철학은 놀라울 만큼 담담합니다.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세상을 이상적으로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언제나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며 마음을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을 지킬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왔던 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는 이만큼 했는데라는 마음, 가족이니까, 오래된 사이니까라는 전제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몸에 밴 감정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은 어쩌면 관계를 정리하는 일보다 더 어렵고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뜻밖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인데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데 하루의 기분은 훨씬 안정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지 않고 기대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밤을 뒤척이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삶의 소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평온은 무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정확히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상대의 행동을 과장해서 해석하지 않게 되고 서운함이 생겨도 그것을 오래 붙잡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지만 예전처럼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현실적 평온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 평온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애달파하지도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를 관리하는 순간 관계의 성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요구 대신 여유가 생기고 서운함 대신 거리가 생기며 그 거리 덕분에 오히려 오래갈 수 있는 관계가 남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 맞는 거리에서 나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두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 세상이 갑자기 친절해졌기 때문도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체념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덜 기대하라는 말로 남기보다는 스스로를 조금 더 지켜도 괜찮다는 허락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한 평온입니다. 그 평온과 함께라면 남은 시간은 훨씬 덜 흔들리며 더 나답게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서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조용해집니다.